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극강의 화이트 컨셉으로 조립을 한 대 해보려고 하는데, 조텍에서 이번에 RTX 2060 슈퍼 화이트 에디션이 나와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 한 대 받아왔거든요. 참여하는 방법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케이스나 CPU 쿨러, 파워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컨셉의 제품이 꽤 있는데 메인보드가 문제더라고요. 예전에는 꽤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은 화이트 컨셉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메인보드를 직접 도색을 해볼 겁니다. 메인보드는 B460M 박격포 보드로 가져왔고요. 일단 도색할 스프레이가 필요한데 일반적인 락하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정기적인 문제도 있고 혹시 나중에 AS를 보내거나 할 때 거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DB라는 러버 코팅 스프레이가 있어요. 얘를 락카처럼 뿌려서 칠하면 얇은 막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얘만 따로 떼어낼 수도 있거든요. 요거 도색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메인보드의 방열판을 다 제거를 하고요. 분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마스킹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이저 카드랑 수냉 쿨러의 호스 부분 이런 것도 칠할 건데 얘네들은 이런 락카로 칠해 보겠습니다. 방열판을 제거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뒤에 나사가 있거든요. 요거를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방열판이 잘 제거가 되고요. 칩셋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로 돌려서 여기 약간 꼬다리가 있거든요. 요 꼬다리를 누르면서 반대쪽으로 빼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빠지게 됩니다. 얘도 이렇게 딱 잘 떨어져요. 이렇게 다 떼내셨으면 이제 램 소켓이나 CPU 소켓이나 이런 데에 가루가 안 들어가게 마킹을 해줄 거예요. 이런 마스킹 테이프를 써도 되고 이런 그냥 스카치 테이프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마스킹을 다 끝냈고요. 가루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이런 식으로 다 칠해놨고, 여기 아래쪽에 이 패널 선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다 마스킹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무기 때문에 다 마른 다음에 똑 떼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칠하진 않았고요. 이쪽에 이제 IO 포트 쪽이랑 그리고 SATA 포트 쪽을 이렇게 간단하게 막아놨어요. 수냉 쿨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라디에이터까지 도색을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호스 부분만 따로 칠하기 위해서 마스킹을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럼 얼른 이 제품들을 들고 칠하러 가보죠. 기대되네요. 자,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너무 덥네요.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색이 굉장히 좀 폐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방진 마스크도 쓰고 여기 보안용도 쓰면서 할 거예요. 여러분도 조심하면서 하세요. 도색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게 많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런 식으로 계속 뿌려주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도색을 진행했어요. 제가 스킬이 많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조금 눈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 요 정도는 그냥 감안하고 넘어가 주세요. 마찬가지로 수냉 쿨러 호스도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도색을 끝냈고요. 일단 여기서 한두 시간 정도만 말린 다음에 그리고 한 대여섯 시간 정도 더 말려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조립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정도 충분히 말리고 왔는데 전체적인 도색 상태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메인보드는 멀리서 볼 때는 나름 괜찮게 된 것 같은데 자세히 뜯어보면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라이저 카드나 이런 것들도 일단 전체적으로 흰 톤이 되기는 했는데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마감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얘는 안쪽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 정도는 크게 티가 안 날 것 같아요. 메인보드도 그렇고 멀리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보드에 제가 밑에 패널 부분을 별도로 마스킹을 안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족집게로 쓱쓱 긁어주면 금속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약간 노하다긴 하지만 이게 가장 깔끔하더라고요. 제가 칠해둔 마스킹 테이프를 조심히 떼어내도록 해볼게요. 이 플라스틱 립은 굳으면 이런 식으로 얇은 막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떼어내면 다 원상복구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론적으로요. 더군다나 전기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메인보드나 이런 거 도색할 때는 꼭 플라스틱 딥으로 해주세요. 근데 이게 단점이 이런 식으로 막처럼 돼 있다 보니까 테이핑을 잘못하면 제가 해둔 도색까지 같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천천히 떼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보드에 붙어있는 마스킹 테이프들을 다 떼어냈어요. 여기 케이블을 꽂는 구멍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검은색이 그대로 남게 되고요. 이렇게만 해놔도 약간 흰검 그런 느낌으로 나름 괜찮은 것 같고,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여기 이 CPU를 꽂는 부분이
약간 같이 떼져가지고 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어차피 수냉 쿨러나 이런 게 가리면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빼둔 방열판을 다시 제자리에 다 끼워 둘게요. 그럼 이렇게 약간 실버 느낌의 방열판과 하얀색이 메인보드가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져요. 요거 성능이 괜찮지 않나요? 여기 램 부분이 검은색은 이제 방열판 있는 램을 넣을 거기 때문에 아마 요 검은색도 다 가려지고, 여기 PCI 슬롯도 아마 여기 그래픽 카드를 넣으면 살짝 가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흰색밖에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걸쇠를 들어서 CPU를 넣고요. 이게 딱 그 도색 스프레이에 맞게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있네요. 이건 좀 재밌는 부분이네요. CPU를 넣고 다시 잘 닫아 주신 다음에 두꺼운 방열판이 있는 램을 4개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검은색이 거의 안 보이죠? 요 램도 좀 재밌는데 제가 요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케이스는 인인 303 MSI 드래곤이고요. 여기 상단에 3열 수냉이 전면으로 들어가는 게 좀 매력 포인트더라고요. 수냉 쿨러는 RSI 익스트림 X360 화이트 제품이고요. 9만원대 후반 제품입니다. 자, 그럼 조립을 시작해보죠. 메인보드가 여기 아래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냉 쿨러가 요런 식으로 이제 위에 가야 되는데, 요거 각도를 한번 잘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냉 쿨러가 좀 재밌는 게 자체적인 팬 컨트롤러랑 여기 리모컨을 통해 가지고 멀리서 버튼만 누르면 뭐 팬 속도나 이런 거 바꿀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것도 이따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냉 쿨러 팬 모양이 되게 독특한데, 요거를 나사를 어떻게 꽂나 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요렇게 끝부분만 뜯어내서 나사를 넣은 다음에 다시 여기 결착시키는 요런 방식이더라고요. 야, 요 방식 되게 특이합니다. 다음은 파워인데요. 슈퍼플라워의 리덱스3 골드 화이트 파워를 가져왔어요. 사실 2-3년 전쯤에 하드킬이라고 해가지고 이 슈퍼플라워 파워를 쓰는 컴퓨터에서 하드가 죽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리콜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요즘은 또 많이 괜찮아졌으니까 일단은 쓰기는 쓰는데,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조금 신뢰도가 추락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런 화이트 컨셉이 풀 모듈러 파워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블도 다 흰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깔맞춤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선만 딱딱 꽂으면 되게서 선 정리가 굉장히 간편하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죠. 자, 이렇게 필요한 선만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이 요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선 정리가 가능하죠. 먼저 파워부터 꽂아주시는데, 특이하게도 여기 상단에 세로로 파워가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이제 그래픽 카드만 꽂으면 되는데, 라이저 카드를 설치해서 그래픽 카드가 앞쪽으로 보이게 할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라이저 카드인데, 여기 PCI 커넥터를 먼저 오리지널 메인보드에 있는 커넥터에 꽂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빼서 이 PCI 커넥터를 여기 전면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픽 카드를 꽂으면 이런 식으로 꼽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가 전면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요청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던데, 시기가 좀 아쉽긴 하지만 제품 퀄리티 자체는 예쁘더라고요. 조텍 로고랑 측면이 LED 재배하고는 다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색 퀄리티는 당연하지만 제가 한 것보다 100배는 낫네요. 나머지는 무광인데 특이하게도 펜은 또 유광으로 되어 있네요. 전체적인 스펙은 기존이 RTX 2080 슈퍼 OC 모델과 동일하고요. 이게 그냥 색깔만 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저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픽 카드의 펜이 보이게, 즉 전면으로 장착이 되죠. 이게 바로 라이저 카드의 매력이죠. 자, 그럼 이렇게 조립을 완료했고요. 한번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넣으면 이야, 되게 알록달록한 느낌으로다가 LED가 나오네요. 오, 이거 왜 이래? 오, 되게 번쩍번쩍이는데, 이게 뭐 오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깜빡깜빡거리는데, 요거 아까 준 리모컨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면, 오, 일단 끄게 되면 약간 흰색 색깔로 깔끔하게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모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 야, 모두 요런 게 좀 재밌네요. 야,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만져보고 좀 예쁜 모드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살펴보면 90mm 펜 2개가 탑재되어 있고요. 메탈 백플레이트도 나름 괜찮고 6+2페이지 전원부에 삼성 램이 탑재되어 있어요. 요거는 좋네요. 3개의 6mm 히트 파이프가 탑재되어 있고요. 미니멀해서 쿨링이 좀 아쉽긴 하지만
성능 자체는 준수하게 뽑아줘요. 라이젠 3 3300X로 테스트를 했는데 i5 10400이랑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배구 국민 울트라 옵션에서 평균 140프레임 가량을 보여줬고요. 지형이 복잡한 곳에서는 100프레임 근처까지도 가는데 전반적으로는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버워치에서는 스케일 100%의 매우 높은 옵션에서 200프레임 이상을 계속해서 뽑아주고요. 교전 상황에서도 240프레임 가량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어요. 최적화가 잘 되어서 그런지 성능은 잘 뽑아주네요. 뭐 RTX 2060 슈퍼 하시면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구성을 이렇게 해봤는데 뭐 케이스 정도만 제외한다면 도색하는 데는 10,000원 좀 넘게 들었기 때문에 재미로 할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혹은 더 저렴하게 이런 식으로 다른 화이트 컨셉의 케이스를 쓴다면 공랭 쿨러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화이트 컨셉으로도 꾸밀 수 있을 거예요. 이벤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에게 드릴 새 제품 한 개를 받아왔어요.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이제 구글 폼 링크를 달아놨는데 간단한 퀴즈를 하나 푸시면 돼요. 9월 7일까지 받도록 할게요.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뭐 어쨌든 꽤 재미있었어요. 조텍 그래픽카드가 화이트를 되게 예쁘게 잘 뽑아놔가지고 다른 제품들도 깔끔하게 화이트로 맞춰왔어요. 여러분들도 심심하다면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초보인 저도 이 정도 컨셉이면 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